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창업할 사람들을 위한 삼성 이부진 사장의 이 경영 포인트 5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면 재벌가에서 태어난 현대가나 삼성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성공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벌 자녀가 중에서도 경영 영역이 탁월해가지고 기업을 더 많이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이 경영하는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정면 돌파와 감성 경영입니다. 2011년도에 신라호텔에는 한복 출입금지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이전에도 조금 있었대요. 한복 입고 들어오는 거를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이혜선 씨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낭패를 당하는 걸 보고 트위터 글에 올리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뉴스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복을 입고 출입을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 시끄러운 거를 이부진 사장이 직접 한복 디자이너 이혜선 씨를 찾아가 가지고 사죄를 하게 됩니다. 사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잘 해결된 적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대기업에서는 아니면 재벌가에서는 피하기만 하고 숨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면 돌파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워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정면 돌파와 감성 경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사 기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 사람이 이 성부사 기질을 갖고 있는데, 성부사 기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부진 사장도 신라호텔에서 이 성부사 기질을 발휘합니다. 2010년도에 신라호텔에는 거의 다가 중국 국빈이 머물러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정전이 일어났는 거예요. 6번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6번이라는 시간에 정전이 일어나면은 소위 말하는 테러도 가능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라호텔에 중국에 있는 국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객들이 다 끊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치게 되죠. 그 위기를 반전으로 삼아 가지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잖아요. 그때 방한을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을 호텔에 묵게 하기 위해서 이부진 사장이 모든 일정 전반적인 거를 완전히 전담을 하게 됐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예전의 명성을 그냥 중국 국빈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호텔로 신라호텔의 그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내는, 겪어내는, 꼭 성부라기보다는 견디면서 이겨내는 성부사 기질을 여기서 발휘를 했답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판단력입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부진 사장은 2015년도에 롯데와의 자존심 싸움이었던 면세점 사업으로 신라호텔 주가를 15%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했는 말 중에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어제 면세점 심사 프리젠테이션장을 직접 찾아 임원들을 격려하며 잘 되면 당신들 덕, 떨어지면 내 탓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덕담을 건넨 것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잘 되면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제 탓이니 걱정 마세요 라는 말로 말이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현대가와 손을 잡고 면세점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랫동안 경쟁사였지만 현대가와 손을 잡고 면세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경쟁사에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유치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부진 사장의 그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면서 신라호텔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시키고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경영 스타일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뚝심 있는 추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부진 사장이 2010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기 위해 가지고에 루이비통 회장님을 3년간에 걸쳐서 직접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다가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루이비통에는 헤네시 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의 알려져 있는 명품은 거의 다 이 그룹에 소속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기업이단 말입니다. 그거를 유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뚝심 있게 일궈냈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통큰 결단력입니다. 통큰 결단력은 어디서 발휘가 됐냐 하면은 2014년도 택시 사건입니다. 2014년도에 택시기사가 신라호텔의 해전문을 들이박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나오는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4억 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힘든 사정을 알고 배상을 면제해 줍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연아 씨가 더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비유해 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뜻이 고귀하게 태어나 고귀하게 행동한다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영국 왕실이 힘을 가진 이유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기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삼성가의 일대가 이병철 회장님이세요. 이 이병철 회장님이 제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돈병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 자녀들 중에 제일 인정받았던 사람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이세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직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장 이병철 회장님을 많이 받았다 해서 리틀 이병철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대의 이건희 회장님 자녀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자녀가 이부진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리틀 이건희라고 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남자들한테 모든 게 이제 승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요즘은 삼성가에서도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능력 있는 자녀를 기업 일선에 나서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부진 사장의 경영 성공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명 돌파, 그리고 감성 경영, 그리고 두 번째가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카로운 판단력, 명확한 판단력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뚝심 있는 추진력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큰 결단력입니다. 제가 어떤 분야든 작든 크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이 기질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질을 갖고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기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누구든 뭘 하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은퇴 후에 뭘 하면은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